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얘들아 너무 빨리 가잖아. 꺼지고 나서 2초 했지. 잠깐 남기지 마. 무대 위 조명이 켜지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긴장된 얼굴 위엔 설렘이 흐르고 무대는 곧 아이들의 세상이 되는데요. 연기와 함께 즐거운 춤까지 이어지는 이곳. 바로 청소년 예술제 행사 중 하나인 연극제 무대입니다. 친구들, 내 꿈을 펼쳐라! 원주 청소년 연극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위치한 육민관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데요? 여긴가 봐요. 특별한 연극 연습이 한창이라는 소식에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놀랍게도 대사는 모두 영어인데요. 아니, 또 제가 온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네, 영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영어 수업을 이렇게 하나 봐요. 이거는 수업이 아니라 저희가 그 방과 후에 하는 그 동아리 활동이고요. 저희가 영어로 연극을 진행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봐, 음악 나오면 하나, 둘, 셋 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가능한 시간. 서로 발맞춰가며 다시 합을 맞추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 되는 무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원래도 이렇게 다들 열심히 연습을 해요? 이번엔 특히 연극제 날이라서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오, 연극제에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극제뿐만 아니라 국악 공연, 사진 공모전, 미술 체험전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함께하는 제29회 원주 청소년 예술제. 아이들의 열정이 원주 지역 곳곳에서 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업만 열중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하고 이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원주에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기의 이제 기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미래의 인재 육성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예술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극 연습은 물론이고 교실에서도 본분에 충실하는 아이들. 학업도 연극 활동도 모두 열심히 해내는 모습이 대견한데요. 학교에서 평소에는 공부하랴 뭐 힘든 점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동아리 활동이 좀 도움이 돼요? 네, 확실히 약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로 인해서 되게 앞길이 막막할 때 사실 제 꿈이 그 연극하는 사람이거든요. 연기자 같은 거여가지고 약간 여기 오면 내가 좀 꿈을 향해서 잘 하고 있는구나. 여기 공부도 좀 열심히 하면 나도 언젠간 좀 더 큰 무대에서 연극을 할 수 있게 됐겠지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연극제 무대에 오르기 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연습을 반복해 갑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께 합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연극제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두렵잖아요. 안 해본 거를 해본다는 거는 굉장한 두려움이고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저도 또 더 이렇게 들었고.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기존 작품에 영어 선생님의 각색이 더해져 새로 탄생한 이야기. 이 무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빚어낸 공동 작품이죠. 이 극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용사와 싸우는 아주 악역을 맡고 있는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역을 맡았어요. 이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면 용의 대사도 영어로 하나요? 네, 다 영어로 합니다, 저희는. 오, 용은 어떤 대사가 있어요? 용은 이제 용사에게 나는 매우 강하니까 너랑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I'm strong. I'm strong. strong. 드디어 도착한 공연장. 이곳은 원주 청소년들의 무대이자 꿈의 출발점, 원주 청소년 연극제 공연장인데요. 또 다른 팀이 무대 리허설에 한창입니다. 바로 원주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오이의 팀인데요.
공연 직전 리허설에서도 긴장과 열정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노력에 뭉클해지더라고요.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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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니, 멋진 작품 잘 봤어요. 아니, 리허설인데도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이 나쁜 자석이라는 작품이 원래 있잖아요. 아, 네. 네. 같은 작품은 아니고 제목만 차용을 하고 따로 창작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럼 그 글도 학생들이 직접 쓴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쓰고 따로 애들끼리 의견 물어보고 그렇게 의견이 조합되면서. 연극 활동하면서 어때요? 연기를 배워서 무대에 서는 것도 좋고 그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활동하는 게 좋아요. 난 꿈이 배우야. 그냥 사람들이 내 연기를 봐주는 게 너무 좋아. 무대도 너무 좋고. 우리도 너처럼 이기적이래? 필요 없어. 그냥 나가. 제가 작년에도 연극제가 많이 서고 싶었는데 못 서게 돼서 되게 속상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이것도 연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기뻐요. 연극제를 손꼽아 기다려온 만큼 연극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크죠.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이 무대는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공연 같은 걸 잘 못 나가잖아요. 연습도 어렵기도 하고 이런 거 지원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해서 공연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고 색다른 경험이어서 좋았어요. 사실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연극 되게 무대에 서보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 전문가인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이게 아마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왜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친구들 계속 하고 싶던 극단에서 친구들한테 안 하겠다고 하면서 화내는 장면이 솔직히 저는 엄청 속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모두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오해가 이런 극단이구나. 오늘도 예술이는 달린다. 화이팅 화이팅!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떨리는 마음을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어서 관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오예 팀과 또 다른 팀 윤민관중학교 아이들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각각의 이야기지만 끝엔 결국 아이들의 희망이 빈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빚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죠. 우리 나중에 멋진 어른이 돼서 또 공연으로 만나자. 무대는 끝났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무대 위 아이들과 관객들 모두 연극으로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연기 잘하고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더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연기는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연기하는 건 처음 봤는데 너무 잘하고 기특하고 그랬네요. 근데 진짜 재밌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도 진짜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모든 친구들 또 선배님들 같이 해내는 거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고 합니다. 네. 이 학업 생활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원주에 국립청년극단을 유치를 했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고 공연하고 문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29회 청소년 예술제를 통해서 원주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친구들, 내 꿈을 펼쳐라! 국어, 영어, 수학 매번 똑같은 수업이 지루하시다고요? 새로운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 모두 모여라. 직접 조립하고 돌리고 만들어가는 신나는 수업 만나러 가보실까요? 특별한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릉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오,
여기서 아이들이 뭐를 하고 있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특별한 자전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특별한 자전거가 없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자전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안장이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만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설명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만드는지 딱 설명해 줄 친구. 예, 잘해요. 이거 자전거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서를 보고요. 여기 위에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거를 보고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과정을 누가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 에릭 선생님이랑요. 저는 에릭 웨하임입니다. 한국 조금 sorry. English, my name is Erik Wehrheim and I come from Germany. And here with the children we make together bicycles. 수업을 이끄는 두 선생님의 사이가 궁금한데요. 두 분이 어떤 관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 파트너신가요? 결혼했어요. 부부예요. 자전거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빈 부부입니다. 우리 김문숙 씨와 에릭 부부인데요. 김문숙 씨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고요. 독일 가서 공부하고 이제 남편하고 자전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에릭 씨도. 한국말 잘하시나요? 한국말 sorry. 독일 선생님하고 저는 학생들이 한 거를 잘했는지 이제 확인, 체크하는 거고 모든 건 다 학생들이 해요. 학생들이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보고 요거를 이 공부통에서 찾아와서 순서 A, B, C로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조립해 놓으면 독일 선생님이 가서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 교육은 독일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국 아이들이 무한한 창조성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서 독일 교과과정에 있는 이 자전거 조립 체험, 상위공학 과학 체험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 자전거 수업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랍니다. 강릉 더 나은 교육지구란 사업은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학교에서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디지털해서 디지털에만 이렇게 꽂혀 있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이 그 디지털 세계에서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에 있어서 그 체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그 잘 녹여지는 것이 그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또 생각도 하고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하면서 다시 그러한 체험들이 학생들의 어떤 디지털 세계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있을 때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획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손에서 자전거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I think it's an amazing feeling that children can have. I feel very happy when the children are happy.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이제 다 완성한 뿌듯하니까 또 만들고 싶어요. 조립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어렵는데 뭔가 살짝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뿌듯하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자전거 만들기의 꼬마 달인을 모셨습니다. 달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전거 만들기 몇 년 차시에요? 저 자전거 만들기 2년? 집에서 만들 때랑 또 이렇게 학교에서 다 같이 만들 때랑 어떻게 달라요? 이쪽에서는 너무 협동을 해야 돼서 조금 좀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자전거가 멋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바퀴가 세발 자전거
건데 모양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다리가 길고 뭐 예를 들면 다 이거 설명을 해주면 되는. 되게 멋진 자전거가 완성이 됐는데 이 자전거의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지을 거예요? 미사일 인터 프로요. 미사일 인터 프로. 오, 네. 굉장히 뭔가 전문화되고 최첨단 과학이 녹아든 그런 이름입니다. 그럼 요거 완성됐으니까 우리 또 구호가 있죠? Finish! 학생들이 협동하며 손수 만든 자전거를 체육관에서 직접 타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야, 너무 빨라. 직접 자전거를 만들고 직접 타봤잖아요. 그 느낌은 어때요?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타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언니도 요거 알려준 방법대로 타볼 테니까 이렇게 타는 게 맞나 한번 지도를 해줄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잘 타진다고요? 바퀴가 견딜 수 있는 게 맞아요? 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발을 올리고. 안 괜찮은데 어떻게 이거 지금 뚜두둑 소리 나지 이거 어떻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It's very expensive. 어떡해. 이 자전거가 근데 진짜로 얼마 하우머치예요? We have not only one bicycle, we have big boxes, big sets for the whole school. So and for this we paid 4 million won. I am very poor person, Korean. Sorry. 선생님, 아이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너무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부품을 직접 조립해보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의미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처럼 지금 디지털에 저희가 국한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아날로그적인 기본적인 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전거 만드는 걸 넘어 친구들과의 화합과 협동, 창의력을 배우는 수업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 초록색 잎이 자연의 색을 다 담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이 초록색 식물이 노란빛, 붉은빛, 푸른빛을 탄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천연염색을 통해서입니다. 이 천연염색 명인에게 어떤 특별한 게 또 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천연염색 명인을 찾아 청도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연염색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윤희숙 명인입니다. 튀지 않는 은은한 매력을 가진 우리의 멋입니다. 자연에서 나는 식물, 동물성, 광물성 이 모든 물질을 이용해서 천에 얹어서 염착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천연염색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염색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염색을 마친 천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이곳. 작업이 한창인 명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꼭두선이로 염색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꼭두선이 하면은 전 처음 들었거든요. 꼭두선이가 어떤 건가요? 다색성인데 노란과 붉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다른 색은 많은 노란색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두선이 붉은색을 우리가 추출해서 이게 꼭두선이 말만 들어서는 100% 잘 모르겠거든요. 저 작업하는 거 좀 가서 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가시죠.
꼭두선이로 염색을 하면 이렇게 곱디 고운 다홍색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염액을 만들어줍니다. 염색하기 전에 천에 매염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염액을 비율에 맞게 물에 섞어주면 준비 끝! 저 이거 옷 갈아입었는데 어떤가요? 아, 너무 예뻐요, 종물 염색이.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입으세요. 네. 지금부터 우리 좀 꼭두선 염색해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하나요? 천에 골고루 염색이 되도록 천천히 펼쳐주는데요. 자, 천천히. 얼룩지지 않고 균일하게 염색되도록 주물주물 염액을 흡수시켜줍니다. 제가 과거에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았을 때, 많이 힘들었을 때 이 색을 보면서 제가 많은 치유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모든 세계 여성들 보면 이 색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어요. 천연 염색은 천천히 가는 게, 느린 걸음으로 가는 게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만큼의 색상이 있었는데 요거를 시간을 두면 색이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진하게. 충분히 염색이 된 것 같아서 들어 올려봤거든요. 과연 색이 잘 물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오묘한 색깔 좀 보세요. 오, 눈이 편안해지는 그런 색깔인데 들어 올릴 때마다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MZ들 사이에서 직접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저도 직접 만드니까 애정도 생기고 이거 얼른 집에다 걸어두고 싶어요. 집에 걸어두기 위해서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다림질 해주고요. 봉을 끼울 봉제선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마무리하고요. 대나무를 사이에 끼워주면 끝! 짜잔! 저 이거 완성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요즘 방 꾸미기에 한창 재미를 들였는데 제 방 이 창문에 좀 달아둬야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야외에 걸어줘도 또 괜찮더라고요. 천연염색 입문 완료입니다. 이젠 노란빛으로 물들일 차례입니다. 바로 애기 똥풀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볼 건데요. 염료를 채 잘 걸러주고요. 이번엔 실크에 염색을 해봤습니다. 애기 똥풀 원물로 염색이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친환경 그 자체입니다. 초록풀이었는데 이렇게 노란빛이 됐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염색하면 염색이 더 잘 돼요. 왜요? 자외선 강이 있거든요. 이 천연 염색은 자연이 염색을 해주는 게, 단지 내 손을 빌어서 염색을 하는 거고 온도를 맞춰주는 거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속성을 이제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연의 색으로 톡하고 천을 물들이면 시간, 햇살, 바람, 이 모든 게 더해져서 아름다운 빛깔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자연이 준 선물 아닐까요? 천연 염색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복지를 팔다 보니 너무나 단조롭고 똑같은 거라서, 나만의 독특한 염색을 하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천연 염색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요하게 빠져들게 되었죠. 30여 년간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찾아온 걸 인정받아 명인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과정을 쭉 봤잖아요. 네. 염료 제작부터 세탁하고 또 만들기까지 좀 쉽지 않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치 밥을 해서 밥을 먹듯이 너무 좋아요. 잘 되고. 그래서 힘은 드는데 어렵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진시장에 아지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푸른빛, 붉은빛, 노란빛, 이 자연의 색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원단뿐만 아니라 옷, 가방, 모자 등 천을 이용해 만든 작품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청도부터 부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거기에는 조금은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접근성도 너무 어렵고 또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 염색은 제가 가장 자부심 있게 하니까 내가 여기 일선에 나와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하면서 올바른 천연 염색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스카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또 은단까지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옷이 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송연으로 만든 먹을 이용한 염색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카프를 소개해드리겠는데 제가 잘 아는 꼭두선이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에코 염색이라 해서 식물을 접촉을 해서 하는 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네, 그럼 요거 하시면 돼요. 명인의 작품을 이미 알고 찾아온 손님들도 여럿 있습니다. 되게 예쁜 색이에요. 봄에 거 하나 사입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진시장에 와서 다양한 원단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려고 왔어요. 그냥 공장에서 원단이 나오는 것보다는 되게 오묘하고 제가 계속 천연 염색만 입는데 입고 나가면은 다들 예쁘다고 또 해주시고 하니까. 의상실을 하는데 손님들이 원단을 많이 가져오시니까 원피스도 하고 투피스 아니면 바지 색상이 이쁘니까 어떤 걸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작업을 도와드렸더니 명인께서 저에게 선물을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어떤 걸 골랐을까요? 짜잔! 저 이렇게 2개 골라봤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어머니? 너무 예뻐요. 근데 하나만 골라라 그랬는데 2개를 고르셨는데 이건 쪽으로 염색한 모자이고요. 이거는 먹으로 만든 염색한 가방이에요. 근데 둘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또 이게 물건 보는 그게 있으니 퀄리티가 있으니까 제가 2개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아니,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2개를 골라버렸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뻐요. 은은하게 번지는 색. 그 안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명인의 손길이 있습니다. 명인에게 천연 염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연 염색은 저의 분신입니다. 천연 염색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잘 살펴보시고 저희 천연 염색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이 선사한 가장 조용한 아름다움. 그 빛깔을 온전히 내기 위해 애정을 쏟아내는 명인. 시간과 정성이 깃든 예술, 천연 염색입니다.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후보를 내정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후보자? 아니면 고향 후배? 노. 현명한 유권자라면 바로 공약부터 살펴보겠죠? 소중한 한 표를 현명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현명한 선거 상식 알아보시죠.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도덕성 있는 분과 좀 열정 있는 분. 청년 정책을 조금이라도 내놓았던가. 학연이라든지 고향에 관계된 것 없이 자기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딴 건 안 보고 그냥 저도 정책 위주로 좀 보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뭐 선심성 공약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어요. 후보를 선택하기까지 공식 전단은 물론 TV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강원 선관위에서도 요즘 불철주야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관리는 철통 보안, 선거 절차는 공정 투명. 처장님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좀 바쁜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선관위에서는 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18개 시군 선관위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선관위 청사 1층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기간은 사전투표소별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추진하였는지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TV 토론회와 선거 공보 등을 확인하여 비교한다면 어떤 후보자가 바람직한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의 자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경로로 정보를 접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토론회에선 동등한 조건 속에 후보자 의견 청취가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어떻게 됐었더라.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투표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자,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한 말씀, 뭐 당부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이번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실시되는 선거인데 우리 국민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화합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29일과 30일은 사전투표 기간인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니는 소중한 권리. 훗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도 미리미리 선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원 안에 위치한 선거 홍보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신분증 처음에 무조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한 표밖에 못 쓰는데 투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선거권이 없지만 학교에서 이미 다양한 선거를 경험해본 어린이들, 다들 한 표가 지니는 무게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뽑히는 사람은 감투를 쓴다는 기쁨보단 기대에 부응하려는 책임감이 우선. 뽑는 사람은 나와의 친분보단 후보의 능력과 진정성을 재단해야 하죠. 선거집 나갔던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4학년 1학기 때 반장하고 2학년 때 반장하고 5학년 때 부반장하고 있습니다. 와, 뭐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예, 강조 불렀어요. 네. 어떤 공약 얘기해서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했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지켰어요? 네, 그래도 회장보단 잘하고 있대요. 우리 어떤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라를 잘 지키고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차별이 제일 나쁜 않을까. 어른들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 봐서라도 꼭 현명하게 투표해주세요.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주말을 맞아 강원 선관위와 춘천 YMCA가 특별한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원하는 정책 하나 써주셔서 여기 걸어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 마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후보자들 정책 확인하시고 투표해보시라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사람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뭇가지마다 하나 둘 피어납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잘 잘할 수 있는 정책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누가 이쪽 얘기 거의 안 하고 거의 나라 살리기 얘기 많이 해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 부자들 말고. 그래서 선거할 때 선거는 하는데 어쩔 때는 선거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진짜. 근데 또 선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 바뀌니까. 지지하는 후보는 다를지언정 국민들의 꿈은 하나.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시민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자, 선거 다들 하실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선거에 관한 상식을 알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선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기표를 잘못하면 투표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맞죠? O 틀리면 X. 못 받아요? 절대적으로 받을 낙장불입. 어려워. 낙장불입. 자,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이렇게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꼭 기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투표하지 않은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투표하지 않은 거요? 네. 투표하지 않은 거를 촬영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불법이에요. 투표하지 않은 거 촬영하면 안 돼요? 네.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은 절대 금지입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으니 미리 숙지해 주세요. 알듯 말듯 헷갈리는 21대 대통령 선거 안내사항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본투표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세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당선되고 난 뒤에 서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뽑으려면 그냥 어딘지 그냥 투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참여로 지키는 소중한 권리, 꼭 투표하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아 이게 아닌가? 아 느낌이 안 사네. 아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랐죠? 근데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배우들이 있는 곳이 곧 무대가 됩니다. 우리 동네 작은 책방이 연극 무대로 변신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됐는데요. 배우들이 책방으로 간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원주의 작은 시골 마을. 약 25년 전 문을 닫은 후용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폐교가 아닙니다. 참새가 짹짹이고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는 여기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후용공연예술센터라는 예술가 창작 공간이자 창작자 집단인데요. 그 2000년도에 폐교된 후용초등학교에 연극 분야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상주하면서 공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창작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뭔가 멋진 연극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실루엣을 보니까 아름다우세요. 혹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배우는 아니고요. 저희 주인공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요? 네, 이쪽. 후용공연예술센터는 학교를 개조해 특색 있는 연극 무대와 공연 축제를 선보여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름이 어찌 그 꿈을 버렸는가 하고 갈 때까지 좀만 더 끌죠. 어디 감고 누가 이 나라 왕인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차갑고 잔인하게 배반했단 말입니까? 바로 당신, 내 처남이자 이 나라 최고의 충신 크레오. 뭔가 있어. 얽히고 설킨 무언가가. 음모다. 오늘은 작은 책방에서 고전 희곡 오이디푸스 낭독회가 펼쳐지는 날이라서요.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더 앞전을 끌고 가야 되죠. 더 강해야 되겠지. 감독도 더 들어가야 돼. 더 밀어붙이듯이. 대체 무슨 일이냐? 대사 하나,
감정 하나 놓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배우들. 만나볼까요? 근데 오이디푸스 왕이 여자 배우분이신 게 조금 굉장히 이색적인데 이게 사실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여러 개가 있고 저도 지문을 하면서 오이디푸스 왕을 해야 돼서 이 호흡을 바꾸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작품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는 어떤 인물인 건지 잔인한 운명대로 산 인물이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무대 연기인데 다들 앉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원주 시내에 있는 책방에서 낭독극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앉아서 낭독을 하는 연습을 했어요. 보전 희곡이니까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낭독극이고 배우과 관객의 거리가 엄청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데시벨을 쓰지 않고도 에너지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2D라는 활자를 어떻게 나의 목소리만으로 3D화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배우님들 사이에서 기를 받고 있으니까 저도 뭐 연기에 욕심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대사를 하나 정도 골라주시면 제가 좀 낭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 안에 잠자고 있는 연기 본능 깨워볼까요? 이 눈이 먼 오이디푸스가 이 딸이랑 이 사람들에게 오지마 보지마 나를 찾지마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지마 가지마. 약은 약사에게, 연기는 배우에게. 아시죠? 그렇게 오늘의 공연장 동네 책방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님의 책방이 무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 오늘 펼쳐지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희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좀 관심 있던 작품이고 이 누들 연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연극을 보러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의가 왔을 때 흔쾌히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책방지기들이 고른 책을 배우들이 직접 선보이는 낭독회. 이번에 원주 지역 책방 4곳에서 이어지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 이런 소식 어떻게 알고들 오시는지가 궁금해요. 인별그램의 홍보글을 보고 이제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이 직접 희극을 읽어준다고 하니까 또 어떤 느낌으로 읽어줄지 약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골목 어귀 조용한 책방에서 실감나는 낭독 무대가 펼쳐진다는 소식에 책방이 북적북적해졌는데요. 이제 배우들의 낭독회가 시작됩니다. 그대가 노린 것이 왕좌인가? 이방인을 왕으로 삼은 것이 못마땅했겠지. 내 아버지의 피로 세워진 이 도시를 더구나 내 누이가 왕비로 있는 이 나라 이 도시의 침몰을 제가 원한단 말입니까? 내 아버지 내 누이 이 오이디푸스의 나라가 아니라 옛날 전남편 라이오스 왕이 예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왕이 그 아들 손에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죠. 그 아이가 정말 내가 맞나? 발목에 상처가 있으시죠? 그게 증거입니다. 발목에 상처? 예.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무슨 소리요? 이제 막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려는 순간인데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어. 아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만.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실감나는 연기가 만나 관객들은 금세 작품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비극적이고 어려울 것만 같은 고전 희곡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두가 오지마, 보지마, 나를 찾지마. 보지마, 나를 찾지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멀리서 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어디시라고요? 저는 동두천에서 저도 책방을 운영하면서 오늘 이제 일부러 문을 닫고 왔는데요. 책방이 작은 무대도 될 수 있구나. 좁아도 관객을 충분히 진짜 뭐 막 몸이 부딪히면서 앉아도 장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작지만 그 파장은 아마 울리면 굉장히 클 거예요. 예. 이렇게 색다르고 다양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사는 골목골목이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질 날이 오겠죠? 배우와 관객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책방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좀 해봤습니다.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힌 1등 공신 역시 배우들입니다. 관객과의 소통이 또 다른 에너지가 됐겠죠? 굉장히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밀한 숨을 함께 나누는 느낌이라 더 애틋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숨죽여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분위기가 집중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동네 책방으로 간 배우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